네, 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드디어 1과목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펜이나 색연필 그리고 볼펜 한 자루 준비하셨나요? 자, 편안하게 저도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진도를 나가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습관이나 자기만의 그 노트하는 방법이 있으실 텐데, 요 책 안에다가 옆에 빈 공간이 있죠. 여백에다가 조금 필기를 하시면서 웬만하면 요 책 안에서 공부를 하시고 부담을 줄이면서 자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1장 해서 소비자 상담의 개요입니다. OT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비자 상담의 개요 부분에서는 많은 내용보다는 실제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한번 뒷페이지로 이렇게 보실까요? 쭉 보시면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어요. 4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필요성 또는 목적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장에 딱 가셨는데 그 질문에 필요성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하다 아니면 목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나왔다 하면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를 약간 틀어서 제목을 바꿔서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요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되더라도 요 전반적인 맥락이다라 그러면 동일하게 인지를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에 대한 내용들은 딱 그 내용이 여기 딱 매칭이 된다기보다는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진도를 나가 볼게요. 첫 번째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 등이라고 되어 있죠. 중괄호 보시면 1. 일반 상담의 의의, 그 다음에 2. 중괄호 소비자 상담의 의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에 대한 개념하고 정의죠. 그 다음에 실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간혹 그 맥락 글귀에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상담이란 진한 글씨 돼 있죠.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쭉 보고 눈으로 그냥 같이 보세요. 줄 치실 필요 없어요. 정보를 교환한다, 협상한다, 문제 해결을 한다. 쭉 보니까 4번에 자기개발, 인간적 성장의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진한 글씨로 돼 있어요. 일반 상담은 이런 것들이구나. 그냥 키워드로 한번 끄떡끄떡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중괄호 4번에 상담이란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일반 상담 정의라고 쓰세요. 이렇게 돼 있죠. 요 옆에다가 페이지가 있잖아요. 여백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일반 상담 개념도 좋고요. 정의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 개념을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시는 거예요. 상담이란 돼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의 그 메모하는 습관이나 노트하는 습관입니다. 상담이란 여기 결국은 개념 정의니까 이렇게 해서 중괄호 해놨어요. 그리고 그 상담이란 부분에다가 마커펜으로 형광펜으로 한번 줄을 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보실 때 이것만 탁 눈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누구에게? 전문가에게 동그라미. 일반 상담도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자기 애로사항, 불만사항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마커펜, 형광펜을 치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고 쭉 가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자기개발, 인간적 성장의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제 상담이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데 결국 목적은 문제 해결을 위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결과는 어떻다고요? 자기개발의 성장, 인간적 성장의 학습 과정이구나. 요게 일반적 상담이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조금 요 여백이 남으시죠? 4번 밑에다가 저는 요거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영역, 범위 이렇죠. 그래서 일반 상담은 사실은 우리가 진로 상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부 상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심리 상담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종교 있으시면 목회 상담도 있으실 거고요. 가정 상담 그 다음에 요 안에
실질적으로 소비자 상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등 이렇게. 그래서 정의나 그 범위로 보면 어때요? 일반 상담이 소비자 상담보다는 범위가 훨씬 큰 거죠. 크지만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건 그 뒤에서 풀어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의 중괄호는 일반 상담의 어떤 개념하고 요 영역을 했을 때는 구분을 했을 때는 소비자 상담보다는 더 큰 틀의 부등호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상담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소비자 상담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했을 때, 자, 상담 대상자가 차이가 있어요. 위에는 누구나 일반 상담, 일반인이라면 다 실제 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소비자도 포함이 되지만 특히 이 소비자 상담은 소비자, 기업 쪽에서 얘기하면 고객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래서 소비자가 상담 대상자이다라고 그래서 소비자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제가 다른 색깔로 할까요? 소비자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그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고 2번에 객관적인 입장 해서 그 옆에다가는 자, 이걸 잠깐 지우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에 객관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객관적인 입장이다. 그 옆에다가 왜 객관적이어야 하냐 했을 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정보 제공 이렇게 써 넣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소비자 불만의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된다. 실제 기업의 책임인지 아니면 소비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이 책임 소재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구제의 내용이라든가 사전 예방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상담 기법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상담사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뭐하고 직결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뒤쪽에 나오는 고객 만족 또는 뭐 보호라는 얘기도 있고요. 권익 실현. 그러니까 요거를 다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소비자 보호 또는 권익 실현, 그다음에 여기다 보호라고 쓸까요? 권익 제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크게 복지 실현, 뭐 삶의 질 향상 이런 게 다 실질적인 큰 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의 비교 하나의 큰 문제로 따지면 하나의 한 문제는 이미 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의 비교 또는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의 차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중괄호 세 번째는 3번은 소비자 상담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그냥 줄을 치시면서 이해만 하실게요. 자, 첫 번째 보면 객관적 나왔죠? 왜 객관적이어야 하냐? 정보 제공하고 같이 연결을 키워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옆에 나오네요. 정보 전달이 요구되는. 자, 2, 3 요거는 같이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구매 전, 구매 후 요거 보이세요? 거기에다가 마커펜 치시고요. 형광펜 치시고요. 구매 전은 상담을 하면 어때요? 선택을 지원한다. 내가 뭔가 갈팡질팡하거나 너무 많은 대안들이 있거나 실제 제품들이 나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럴 때 나의 선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 구매 후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구매를 한 다음에 후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상에 대두되는 문제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대부분의 구매 후 상담이 된다. 그래서 문제나 피해 해결 여기다 줄을 치세요. 자, 그리고 4번 소비자 상담은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자, 다양한 매체 이렇게 줄을 치세요. 그래서 매체나 그다음에 뒤쪽에 쭉 가시면 특별한 절차나 형식이 있어야 한다? 아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런 게 제가 OT 때 말씀드렸던 어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면 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절차나 형식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뒤로 쭉 가실게요. 자,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조건 또는 뭐 요건 또 뭐라 그럴까요? 자질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소비자 상담사는 건강이 좋아야 한다. 다른 말로 뭐 체력이 좋아야 한다. 나올 수 있겠죠. 지식도 풍부해야 하고 응대도 잘해야 된다. 요거는 사실은 건강이나 지식이나 응대 이거 다 일반 상담사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충족하고 소비자 상담에 더해지는 것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실 때 이거 지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딱 분리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하고에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 상담은 차이가 있지만 요게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요게 이렇게 포함이 돼서 되는 개념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요. 요게 더 큰 개념이다라고 하고 실제 소비자 상담엔 더해서 전문적인 어떤 자질들이 필요할 뿐이지 일반 자질은 이미 베이스로 플러스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전문적인 것들을 더해 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소비자 상담사는 건강이 좋아야 한다. 그 다음에 지식도 응대도 풍부하고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지식이 그러면 어떤 지식이냐 했을 때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일반 상담은 사실은 어떤 자기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에 대한 것들을 도모한다고 하면 실제 소비자 상담 같은 경우는 실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법적 근거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사례라든가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지식, 그래서 또는 법적 지식이라고도 해요. 법률적 지식, 법적 지식.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상담을 하죠. 소비자나 고객보다 상품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간혹 제가 기업에 방문해 보면 그 상담사 옆에 수많은 신제품들이 옆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상담하시는 거 보면 실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때요? 상담사들도 사람인지라 새로 나오는 제품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면 간혹 혼동이 가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늘 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숙지하고 안내하고 상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요 밑에 보시면 심리적인, 여긴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심리적인 이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에 대한 아니면 이런 행동에 대한 또 소비자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돼야지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의 단초도 끌어낼 수 있고 실제 어떤 것들이 근원적인 문제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례 같은 것들은 무엇보다 더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분석된 또는 데이터화된 통계 자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상담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요거는 소비자 상담에 필요한 조건이다 해서 일반적인 상담사에 더해져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필요한 조건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 상담의 특성 또는 상담사의 어떤 필요한 요건이고요. 5번 중괄호부터는 보시면은 실제 그 상담이긴 한데 기업 측면이냐 소비자 측면이냐 아니면 국가 측면이냐 해서 주체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장표에서는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하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 분리해서 두세 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같이 나오는 추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한번 보실게요. 눈으로 보시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비자 상담의 대두 배경에서 왜 이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게 됐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나와 있죠. 소비자 측면에다가 줄을 치세요. 왜 상담이 필요한가? 앞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 상담의 측면 했을 때는 쭉 눈으로 한번 쭉 나중에 훑어보시고
쭉 가시면 선택과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옆으로 가시면 문제 해결의 조력자 줄을 치세요. 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래서 실제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도 도와줘야 되고 문제 해결할 때 그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대두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기업의 측면 줄을 치시고 한번 볼까요? 쭉 눈으로 보시면 여기 뭐 고객 만족, 예전에 뭐 VIP, VVIP, 뭐 그다음에 베스트, 뭐 이런 고객 감동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 지향적 또는 소비자 지향적 이런 이제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 시장 지향적 마케팅에서 자, 소비자 만족은 가장 중요한 이슈다. 여기다 줄을 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서 그 둘째 줄 중간에 보시면 고객 중심적, 고객 지향적 경영 마인드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도 이제는 기업의 생산하고 제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 지향적, 소비자 지향적 이런 마인드로 아예 바꿔서 제품도 만들고 또 그것들을 반영해서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로의 세팅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밑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셋째 줄 중간에 소비자와 기업 간의 통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소통자로의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실제 이런 고객 중심의 마인드, 경영 마인드로의 매니지먼트 부분, 그 다음에 실제 통로, 소통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 대두되게 되는 이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양쪽에다가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요걸 묶어버리시고요. 거기에다가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이 이제는 동시에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대두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이제 뭐 상생의 개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실제 양자의 이익이 동시에 실현되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성이 대두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6번 중괄호에다가 별표 하세요. 별표하세요. 제가 뭐 별표 몇 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중요한 측면에 여기 중요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별표 한 번 더 하세요. 여기에다가는 별표하고 옆에다 어떻게 쓰시냐면 자, 소비자, 기업, 국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체별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가 주체별 상담에 필요성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에다가는 그 옆에다가 처음에 나온 게 어디예요? 소비자 입장, 기업 입장, 그 다음에 정부 입장 또는 단체까지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행정기관이죠. 그리고 최근에 시험 문제는 예전에는 주체별에서 요 각각 이렇게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각각 나오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거의 이게 제일 더 많이 나와요. 기업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중에서도 1번, 2번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 왜 상담이 필요하냐. 앞에서 측면의 배경이나 그 안에서도 필요성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금방도 배경에서 필요하다고 그러고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반복이 되네. 맞습니다. 내용이 반복될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딱 이렇게 나누듯이 분류해서 개념을 암기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또 이해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 보시면 첫 번째 소비자 입장에서의 필요성 소비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형광펜이나 색깔펜으로 칠하세요. 자, 소비자는 일단은 기업하고 소비자하고 예전부터 과거부터 쭉 얘기할 때 뭐 약자 강자 이제 이런 개념은 좀 이제 달라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업에 비해서
약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또 온라인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사실은 정보력이라 이런 데도 대등한 이제 그 정보 면에서는 충분히 소비자가 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그 맥락도 아마 조금씩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론적인 개념에서는 소비자가 더 기업에 비해서는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약자의 위치, 그래서 정보와 지식 부족, 약자의 위치 부족, 그런 데다가 제가 색깔펜을 칠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다 보니까 실제 선택의 문제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런 구매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됐다라고 하고요. 또 많은 물품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기업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제일 잘 팔리는 제품에 또 몰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제 문제, 그 제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량 제품이라든가 이런 문제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량품이라든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땡 보시면 실제 구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사기 행위의 증가라 이렇게 맨 마지막에 돼 있는데 그거하고 맨 위에 소비자 피해 증가 이거 같이 묶어서 그냥 머릿속에 넣으세요. 아, 정보 지식이 부족하니까 약자구나. 이것도 같이 하나로 묶고요. 그다음에 사기 피해라든가 아니면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로 딱 묶어서 암기하고 계시면 이게 이렇게 암기할 분량이 뭔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 하면 요 필기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돼 있지만 실제 오히려 실기 때 요거를 합격하시고 또 공부하실 때는 요걸 굉장히 압축해서 키워드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제가 비슷하게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그 동그라미 옆에 소비자라고 돼 있고요. 요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소비자 쪽에서는 일단은 제1 키워드하고 같이 머리에서 연결짓기 하실 때는 정보 제공 요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보 제공하고 두 번째는 정보 제공을 받으면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된다? 사전 예방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때요? 선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 권익보호, 권익실현, 보호 이런 것들이 된다. 실현이 된다. 뭐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제가 4개 이상은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게 거의 4개까지만 이렇게 실제 줄여서 키워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옆에다 한번 정리를 하시고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의 필요성하고 줄글하고 매칭해서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요. 두 번째 기업의 입장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성 됐을 때는 어때요? 기업은 제일 처음에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실게요. 동그라미 땡 된 데 보면 나쁜 이미지 두 번째 줄에 보이세요? 그거 줄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또 그 제품이나 판매 그 서비스의 판매 원인이 파악이 될 수 있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요 제품이 어디에서 불량이고 요 제품은 조금 더 어디에서 개선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반영을 하고 신제품에도 그것들을 반영해 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땡 세 번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네 번째 경쟁 우위 그리고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에 또 올바르게 잘 대응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쪽에서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실질적 피해 구제 수단이 됩니다.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피해 구제 수단 아니면 뭐 실제 구제 수단이 되죠. 그래서 기업은 제일 중요해도 아무리 소비자 지향적이라도 뭐가 중요할까요? 비용 측면에서는 절감이 되겠죠. 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때요? 결국은 고객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신규 고객을 창출하거나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게 어때요? 그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경쟁력 이런 것들이 제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4개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옆에다가 또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옆에서 줄글을 한 내용들의 얘기가 압축해서 키워드로 정리하면 요 뒤에 제가 칠판에 쓴 요 내용이 될 거예요. 요 안에 뭐 만족도라든가 뭐 로열티라든가 충성도라든가 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담을 잘하게 되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 나쁜 이미지에서 탈피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기관, 국가 입장이에요. 국가 입장은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둘째 줄 땡 보시면 또 피해를 줄이고 요걸 제도화하거나 정책화하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공정위 이렇게 하는 역할도 아시겠지만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해서 결국은 손실을 줄이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제가 요거를 따로 써드리기보단 요거 2개 이제 써드리긴 하는데요. 요 2개 위주로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에 대한 중재자 역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와 기업의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최종 해결자라는 게 뒤쪽에 나옵니다. 이런 역할도 수행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실제 불공정 행위 같은 것들을 실제 방지해서 요거를 제도화, 정책화 한다. 그래서 결국은 큰 틀에서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또는 다른 말로 이거는 소비자고 권익 실현이에요. 이렇게 해서 4개로 압축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하나 더해서 이제 뒤쪽에 나오는 거는 단체라고 일단은 거기 키워드만 제가 정리를 일단 해드렸어요. 그건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요 문제들 중에 한 문제는 또 나오는구나. 그래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많이 기출로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같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소비자 상담에 대한 거, 요 2번째 장에서는 상담의 필요성인데 주체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5페이지 보시면 실질적으로 상담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으로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단체의 기능이라고 돼 있어요. 단체의 기능에 자, 피해 구제 기능, 정보 제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정보 수집 그리고 자, 여기에 줄을 한번 치세요. 소비자 정책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자, 정책 수립을 단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혹 어미나 중간에 이렇게 단체에서 정책 수립을 한다라고 나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자,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 정책 수립은 어디에서 해요? 실제 여기 정부에서 할 수 있죠.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단체에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체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문제 해결이라든가 정보에 대한 거 또 본인 본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요거를 맨 마지막 줄에 전문기관에 알선하거나 이첩해서 실제 연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단체에 대한 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상담 영역 6번, 8번 보시면 상담은 주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내용 차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여러 가지 뭐 대응도 있고 교육도 있고 정보 제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구매 과정에 따른 거는 요것도 뒷페이지에 이제 쭉 해서 나옵니다. 구매 전, 구매 시, 구매 후 시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한 2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소비자 상담의 역할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실제 상담사가 어떤 업무들을 하는가 그 다음에 상담사의 요구 능력인데 인간적인 능력하고 실제 전문적인 능력이 더해져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같이 간단하게 줄을 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2번의 동그라미 업무 내용. 소비자 불만 처리도 하고요. 상담실에서 정보 제공, 소비자 교육, 업무 연락, 정보 수집 및 분석, 조사 감시 활동, 그 다음에 자료 개발, 그리고 시장 조사도 하고요. 판매 촉진 홍보 활동도 간혹 합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 이런 내용들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소비자 상담사의 요구 능력이라고 해서 요거는 기본적 자질하고 그 요구 능력이 오른쪽 페이지 보면 중괄호 4번에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 표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다시 6페이지로 돌아올게요. 와서 인간적인 능력 보시면 인간적 능력 줄 치시고요. 두 번째 땡에 지식 줄을 치시고 세 번째 이해심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단력. 이걸 다 어떻게 외워? 요런 정도로 인간적 능력이 필요하구나. 일단은 이제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소비자 상담사가 인간적 능력을 베이스로 갖고 있고 머리에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이해심도 있어야 되고 또 지식과 함께 판단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문적인 능력에는 더해져서 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하고요. 그 밑으로 땡땡땡땡 해서 보시면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요 지식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하세요. 연결. 그래서 이 연결은 결국은 동그라미 1번에 인간적 능력에서 지식이라고 돼 있죠. 자,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자, 인간적 능력에서 거기 쭉 보시면 두 번째 땡땡에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돼 있죠. 두 번째 보시면 여기에는 전문적인 능력에서 실제 어떤 지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하고 또 법률적 지식이죠. 요거를 같이 지식이니까 묶어서 지식이 필요한다. 전문적 능력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인간적인 능력하고 더해져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풍부한 지식인데 이런 지식들이 더 필요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해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해심. 요거 마음으로 이해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밑에 전문적인 능력에는 보면 도우려는 노력 이렇게 돼 있죠. 도우려는 노력. 그래서 도우려는 노력. 요건 어떻게 보면 태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맥락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단력 하면은 실제 여기에서 상담 능력, 커뮤니케이션의 상담 능력하고 실제 여기 밑에 교섭 능력 있죠? 교섭 능력 요거를 같이 이제 이해하시면서 또 줄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은 교섭 능력에다가 화살표를 가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전문적인 능력, 인간적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고객 만족 경영, 소비자 지향적 경영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눈으로 이건 읽어보시고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중요라는 거는 전체 이 파트가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요거가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오른쪽의 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괄호 3번에 거기에다가 아까 앞에서 예를 들면 제가 별표 했는데 별표한 예를 들어서 거기서 3개 했다 그러면 여기 중괄호 3번은 소비자 상담의 원리 별표 하나 정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줄글로 이제 나와서 틀리다 맞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줄을 치실게요. 내담자의 모든 행동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즉각적으로 관찰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찰될 수 없거나 지연된 반응도 있음을 주목해라.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해라. 세 번째,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상담 원리는 상담의 최종 목표하고 중간 목표를 구별하는데 이렇게 슬러시 하시고요. 먼저 동그라미. 뭐를 먼저 달성해라? 최종 목표가 아니라 중간 목표를 먼저 달성해라. 거기에다가 이제 더 마커펜으로 해서 색칠을 하세요. 그래서 중간 목표를 먼저 달성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 소비자 상담 대부분 비슷하고요. 인간적 능력, 일반 능력, 전문적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경청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청은 똑같은데 소비자 상담은 문제에 대해서 실제 진지하게 경청해라 라는 게 틀리고요. 일반 상담에 쭉 보시면 땡땡땡땡 중에 인격적인 존중하고 비밀 엄수는 일반 상담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문적 능력에서는 소비자 상담 파트에 조금 줄을 그시고 이런 게 더 필요하구나. 앞에서 같이 얘기했던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소비자 상담의 미래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일 텐데요. 이 부분은 쭉 지난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래의 소비자상은 어떻다 하면 1번 동그라미 된데 둘째 줄에 중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번에 미래의 소비자상 똑같은 얘기예요. 그 첫 번째 줄 하단에 소비자 지향적이며 소비자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소비자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해서 요거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미래사회의 소비자 상담에서는 쭉 보시면 1, 2, 3, 4 했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 2번. 소비자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하다가 1, 2, 3, 4 같이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5번은 행정부, 민간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해서 요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역할을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끝났습니다. 어때요? 공부하시니까 뭔가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 정리해 드린 건 많이 나오면 2문제에서 3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저랑 수업하시고 끝나고 10분 약속하셨어요. 끝나시고 제가 했던 것들 만약에 중간중간에 체크를 안 하셨으면 꼭 체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눈으로 한번 리뷰하시고 다시 2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